지금부터 벌써 한참 전 제가 20살 안팎이었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저는 미술계의 전문학교를 막 졸업한 직후로 디자인을 더 심층적으로 배우기 위해 그 지방 중심도시로 나가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학교 편입 수속은 바로 끝났습니다만 아파트를 찾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는 아버지가 없는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본가에서의 지원은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전문학교도 여러 개의 아르바이트를 해서 겨우 졸업할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3월 중 여기저기 부동산을 돌아다니며 조금이라도 조건이 좋고 임대료가 싼 집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몇 번째 돌아다닌 부동산에서 있을 수 없는 엄청 싼 물건을 발견했던 겁니다. 그것은 아파트는 아니었고 어떤 방에 욕실과 화장실이 딸린 단층집으로 집주인 부부가 자기 집 마당에다 따로 지은 것이었습니다. 그 임대료가 생각도 못할 정도로 쌌던 겁니다. 왜 이런 물건이 여태 남아있는 거냐고 했더니 부동산에서는 집주인분들은 노부부로 아주 오래전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 추억이 겨우 희미해져서 아들이 사용하던 별채를 개축해서 임대를 놓고 싶어졌죠. 다만 안채와 같은 부지내에 있는 거니까 가능하다면 여성분에게 임대하고 싶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집주인분들은 입주 희망자와 사전에 만나서 그 사람이 마음에 든다면 임대하겠다고 하네요. 라고도 했습니다. 그 장소는 제가 편입한 학교에서는 2정거장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서 통학도 편리했고 무엇보다도 싼 임대료가 매력적이어서 꼭 그곳으로 정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분에게 약속을 잡아달라고 하고 집주인 부부와의 면접에 임했던 겁니다. 부동산분의 차로 집주인네 집으로 가서 벨을 눌렀습니다. 집주인의 집은 기와지붕의 일본식 가옥으로 방수가 많을 것 같이 보였습니다. 나온 사람은 주인이 70대, 부인은 60대 중반이었는데 두 분 모두 백발에 고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어서 들어와요. 라고 해서 저희는 일본식 거실로 안내되었습니다. 그곳은 뒤쪽 산에 면한 산뜻한 방이었는데 객실 벽에 커다란 새가 금방이라도 날개짓할 듯한 박제가 있고 날카로운 눈을 빛내고 있는 게 조금 이상한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흘깃 그쪽을 바라보니 남편분이 미소를 지으며 아, 그건 매의 박제예요. 이미 은퇴했지만 나는 박제사를 했었죠. 잘 만들어서 마음에 들어 팔지 않고 남겨둔 겁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가족들의 이야기나 취미 등에 대해 집주인분이 물어보는 대로 말했습니다. 부인 쪽은 계속해서 부드럽게 웃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다만 제가 미술에 뜻을 두고 있다고 말한 순간 부인은 이건 하는 듯한 얼굴을 하더니 남편분에게 눈짓한 게 기억납니다. 남편분은 이야기 마지막에 제대로 된 꿈을 갖고 있는 것 같군. 이건 훌륭하고 좋은 아가씨네. 어떤가 자네? 이 집으로 정하지 않겠소? 그래, 그게 괜찮지 않겠어요? 이렇게 되어 저는 그 부부의 집 별채에서 살게 되었던 겁니다. 그 후 별채를 보여줬습니다. 그곳은 부부의 집에서 10m 정도 떨어진 마당이 있었고 외관은 아직도 새 것 같았습니다. 여긴 원래는 아들이 작업하기 위한 곳으로 사용하던 곳이었지만 외장, 내장 모두 완전히 새 곳으로 바꿨어요. 사람이 사는 건 자네가 처음일세. 아들이 죽고 올해로 딱 10년이 되는군. 갑작스런 병으로 말이오. 아직 결혼도 못한 외아들인 만큼 많이 힘들었지만 언제까지 끌어안고 있어봤자 방법이 없으니 과감히 이곳을 다시 지어서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기로 했지.
그러니까 자네 같은 사람이 쓴다는 게 다행이요. 라는 남편. 아들은 정말로 동물을 좋아하던 착한 아이였어요. 라며 그리운 듯 말하는 부인. 그걸 어허! 하고 남편분이 말리면서 자네가 편할 때 이사 오도록 하게. 언제라도 상관없으니까요. 라는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의상 아드님에 대해 물어보자 두 부부는 얼굴을 마주봤습니다만 남편분이 뭐, 내 뒤를 이어서 역시나 박제사를 하고 있었어요. 자네도 미술을 하려고 하니 아들이 살아있었다면 마음이 맞았을지도 모르겠네요. 라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방은 10평 남짓에다 주방, 욕실, 화장실이 있어 보통의 아파트와 크게 다르지는 않았습니다. 다다미도 벽지도 깨끗하게 깔리고 도배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그때 어딘지 모르게 위화감이 있었는데 그건 건물 바깥에서 봤을 때보다 방 내부가 너무 좁은 듯한 느낌이 들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때는 벽 같은 것을 두껍게 만들었겠거니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학교가 시작되기 직전에 이사를 했습니다. 짐은 이불과 소형 냉장고 등 최소한으로 경트럭 한 대분. 그다지 시간은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저희 엄마도 같이였는데 집주인 부부는 활짝 미소를 지으며 마중 나와 주었습니다. 뭔가 불편한 게 있으면 언제라도 말해주러 와요. 라며 남편분이 말하고 이건 이 지방에서 나는 머위조림이에요. 라며 부인에게서 요리까지 받았습니다. 냉장고 안에 들어갈 것들은 아직 사지를 않아서 너무 고마웠습니다. 엄마는 다음날도 일이 있어 바로 돌아갔고 마트 같은 것도 가까운 데 있어 일단 장을 보고 짐 정리를 하는 동안 일찌감치도 날이 저물었습니다. 그날은 피곤해서 마트에서 산 반찬과 부인이 줬던 머위조림을 먹고 일찍 잠자리에 들려고 했습니다. 그 머위조림을 한 입 먹고 기묘한 맛이 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맛이 없다는 게 아니었습니다만 지금까지 맡은 적이 없는 이상한 향이 났던 겁니다. 서양의 허브 같은 느낌도 들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 지방 특유의 맛이라고 생각해서 모처럼의 호의에 응하지 않으면 실례라고 생각해 전부 먹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후 학교의 간단한 카탈로그 등을 읽고 있는 동안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잠이 쏟아져 와서 이불을 깔고 누웠습니다. 얼마나 잤을까요? 한밤중에 문득 눈이 떠졌던 겁니다. 무슨 소리가 들렸습니다. 파닥파닥. 무슨 날개를 치는 것 같은 소리입니다. 그 소리는 발 쪽에 있는 벽장 속에서 들려오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신경이 쓰여 불을 켜고 벽장을 열어봤습니다. 하지만 이렇다 할 모습은 없었고 제가 넣었던 짐이 박스에 든 채로 정리되어 있을 뿐이었습니다. 다만 등이 금빛으로 빛나는 작은 벌레가 한 마리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내며 뒤쪽 벽으로 달아나는 게 보였습니다. 소리는 제가 벽장 미닫이 문을 여는 것과 동시에 사라져 이불로 돌아와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그 뒤로는 소리가 나지는 않았던 겁니다. 다음날 아침 제가 방을 나가니 남편분이 정원수를 손질하고 있어서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했습니다. 남편분은 미소를 지으며 잘 잤어요? 했습니다. 그날은 학교에서 커리큘럼 설명회와 신입생 환영회가 있어 집에 돌아왔을 때는 저녁이 되어 있었습니다. 주인집 앞에 부인이 서서 저희 귀가를 기다린 것처럼 학교는 어땠어요? 라고 물었고 또 여러 가지 반찬을 건네줬던 겁니다.
그리고 일주일 정도 제 방에선 아무런 일도 없었는데 저는 새 학교에 익숙해지려고 긴장이 있어서 꽤 피로가 쌓이고 있었습니다. 아직 아르바이트는 하지 않고 있어서 학교 과제를 하고 식사를 하고 목욕하고 자는 그런 생활뿐이었습니다. 부인에게서는 반찬을 매일처럼 받았습니다. 요리를 엄청 잘하는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만 아무래도 머위조림의 향만은 익숙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꿈을 꿨습니다. 깨닫고 보니 저는 시골 저택에 큰 방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있는 것 같은데 남성들은 가문에 무늬를 넣은 하카마, 여성들은 검은 일본식 정장이었는지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은 정확히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떠들썩한 중에서 경사, 홀례, 축하 같은 단어가 들려와서 누군가의 결혼식이 있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은 거기서 잠이 깼습니다. 아니, 그 당시에 저는 결혼 희망은 없었다고 봅니다. 아직 갓 20살이었고 학교에서 기술을 익히고 빨리 일로 독립해서 엄마를 편하게 해드리고 싶다라는 그 정도 외로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상한 꿈을 꿨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이 꿈은 4일 정도 계속 꾸었습니다. 내용은 거의 매번 같았는데 흐릿하던 꿈속의 풍경이 카메라 초점이 맞는 것처럼 조금씩 선명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큰 방 맞은편에 금색 병풍이 있고 그 앞에 신부와 신랑이 앉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다만 둘 다 얼굴은 확실히 보이지 않습니다. 밥상들이 쭉 늘어서 있고 많은 손님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떠들썩하게 담소를 나누는 소리가 커지고 거기서 잠이 깼습니다만 몸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밖으로 나갈 때 남편분이 다시 마당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얼굴을 보자마자 인사할 새도 없이 고시군 하더니 집 안으로 돌아갔던 겁니다.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그날은 과 회식이 있어서 조금 술이 들어가 집에 돌아온 게 밤 9시를 넘겨서였습니다. 저는 술을 잘 못 마셔서 머리가 아파 목욕을 마치고 바로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계속되는 꿈을 꿨는데 전날까지와는 많이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저 자신이 신부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꿈속인데도 신부 의상이 묵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째서? 생각했습니다만 몸이 움직이질 않습니다. 문득 누가 손을 잡았습니다. 봤더니 집주인분의 부인이 활짝 웃음을 머금고 있고 그 옆에는 남편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손에 이끌린 채로 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숨이 멈췄습니다. 밥상을 쭉 앞에 두고 늘어선 손님들이 모두 얼굴에 검은 두건 같은 것을 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손님들이 일제히 박수를 치고 저는 신부석에 앉혀졌습니다. 그리고 금색 병풍의 그림자에서 키가 크고 가문의 무늬를 새긴 하카마를 입은 사람이 쓱 하고 나왔습니다. 아, 이 사람이 신랑이구나 생각했습니다만 역시 얼굴은 검은 두건을 뒤집어 쓰고 있었습니다. 신랑이 제 옆에 앉으니 이상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그것은 오래된 냄새도 있고 짐승의 냄새도 있었습니다. 신랑이 앉아서 제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두건 속에 유리구슬 같은 눈이 저를 봤습니다. 어느덧 제 앞에는 고풍스러운 잔이 놓이고 결혼식에 헌배 의식을 하려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산산쿠도라는 의식으로 신랑 신부가 하나의 잔으로 술을 3번씩 마시고 3개의 잔으로 합계 9번을 마시는 의식입니다.
검은 두건을 쓴 한 사람이 신랑에게 술을 따르고 신랑은 천천히 자신의 두건을 벗어갔습니다. 거기에는 창백한, 인간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무표정한 얼굴이 있었습니다. 잔을 모두 비운 신랑이 제게 잔을 쥐어주려고 했습니다만 저는 도리질하듯 절규하며 잔을 내던져 버렸던 겁니다. 그러자 그 자리에 결혼식 광경이 모두 유리로 만들어진 건 아닌가 싶게 산산이 부서지고 깨져 무너졌습니다. 거기서 잠이 깼던 겁니다. 베개 위에서 머리를 들렸는데 엄청난 두통이 일었습니다. 그럼에도 꿈이었구나 하고 안심하고 있는데 방 안에 이상한 냄새가 떠도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꿈속에서 맡았던 냄새였습니다. 이불 주변에 뭔가가 있는 기척이 났습니다. 그것도 많이. 사람이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짐승, 새, 엄청난 동물들의 무리. 어째서 그렇게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것들에게 둘러싸여 이불 안에서 꼼짝도 못했던 겁니다. 그렇게 몇 시간이 지났을까요? 커튼 너머로 아침 해가 들어오면서 방 안이 밝아져 왔습니다. 그러자 저를 둘러싼 많은 기척들은 조금씩 사라졌습니다. 해가 들어오는 방 안은 완전히 아침 분위기가 되고 그것과 함께 지난밤의 일은 어디까지가 꿈이고 어디까지가 사실이었는지 모르게 되었습니다. 조심조심 시계를 보자 아직 막 6시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일어나니 벽장의 미닫이 문이 완전히 열려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난밤 열어놓은 채로 잤던 건가? 가까이 가서 봤더니 벽장 안에는 제가 집어넣었던 박스와 약간의 침구가 있을 뿐. 막다른 벽이 전과는 다르게 푸석푸석해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한 발 앞으로 나가 손으로 밀어보자 그 뒤에는 뭔가 부드러운 것이 있었고 그것에 나무 판자로 된 벽이 닿는 듯한 감촉이 났습니다. 거기서 앞으로 미는 것을 멈추고 손바닥 전체를 대서 옆으로 밀어봤습니다. 그러자 그렇게 힘도 주지 않았는데 나무 판자가 크게 움직였습니다. 벽장 뒤에 벽장과 비슷한 넓이의 공간이 있고 거기에 있던 건 겹겹이 쌓인 많은 박제였습니다. 웅크리고 있는 것, 일어서서 포효하려는 것, 날개를 펼친 것. 저는 크게 비명을 지르고 잠옷 차림으로 넘어지듯 방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별채 밖으로 나오니 조금 떨어진 곳에 집주인 부부가 나란히 서서 찌를 듯한 차가운 눈으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꿈에서 본 대로의 가문의 무늬를 넣은 검은색의 일본 예복 차림이었습니다. 남편이 입을 열며 자네라면 아들의 아내로 적합한가 했는데 아쉽네. 부인은 술잔을 주고받기까지 얼마 안 남았었는데. 사뭇 아쉬운 듯 어들었습니다. 저는 그대로 집 밖으로 빠져나와 큰 길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하루를 사람들이 많은 역에서 지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짐들은 남사친에게 억지로 부탁해 가져다 달라고 했습니다. 그 친구 말로는 별채는 철거되어 이미 없고 안채도 이사를 간 듯 집안이 비어있는 상태로 제 짐들만이 현관 앞에 덩그러니 정리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뒤로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지금도 그 벽장 안에서 언뜻 봤던 것이 생각납니다. 많은 박제에 둘러싸이듯 창백한 얼굴을 한 가문의 무늬를 새긴 하카마를 입은 남성이 제일 안쪽에 조용히 서 있던 것 같았습니다.